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취득세 신고납부, 그다음에 예외적인 보통징수라는 주제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 이런 주제들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취득세 신고납부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산세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징수라고 하는 거, 과세관청에서요. 자, 세금 내라고 연락하는 거, 재산세, 종부세 등이 원칙적인 보통징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고납부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즉 납세 의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될 것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성실하게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일정한 가산세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의외했던 것은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축이 됐던 것이고요. 사기 등이 매기되면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나머지는 잊어버리자고 그랬었고요. 마지막 하나 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두 개만 몰빵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되게 된다.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고하지 않겠으면 가산세 등이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신고 등을 하지 않게 되면요, 그냥 어디에서 과세관청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통 징수 납세 보고서 통지까지 했는데 그때까지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연체료라고 해서 가산금, 중가산금 등이 문제가 된다 해서 용어의 정의,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납부,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것을 가산세,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한다라고 했었고, 앞에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주제에 있었고요. 자, 가산금이라는 것은 보통 징수 과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줬는데 납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그때 내가 뜯어내는 연체료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가산금이라고 해서 별게 아니긴 한데 자꾸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게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용어 보셨고요. 자, 부동산 등의 취득자라고 해서 납세 의무자 간단합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민법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이슈가 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186조라고 해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뭐가 문제가 된다? 바로 자, 등기하지 않게 되면 취득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취득하기도 못하다. 바로 그 사실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다룬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등기했을 때 취득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취득한 사람 매수인이 취득세 안 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미등기 전매를 끊임없이 하게 될 겁니다. 그거 막으려고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취득자로 보게 된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자, 취득 의제를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지문 한 번인가 구성이 됐던가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주택조합 등의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이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이게 이제 공법에 관한 개념이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죠. 우리가 공법 중에서 주택법이라고 하는 거,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제도가 있었고요. 주택상환사채 제도가 있었고요. 입주자, 저축증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이 주택조합원의 집이라든가 주택상환사채라든가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양도, 양수, 알선 등이 금지가 되는데 다만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이런 게 이제 공법에서 이슈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주택조합 등은 주택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식이죠. 자, 주택조합의 이름으로 주택조합이 뭘 해요? 아파트를 지어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아파트를 지어 올리게 되면 주택조합이 취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취득세 얼마? 2.8%의 세율을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2의 편으로 해서 5억짜리 아파트라고
거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취득할 때 원시 취득에 해당해서 얼마? 주택조합이 2.8%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아파트를 취득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택조합이 누구한테?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 같은 경우는 자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얼마? 1%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면 1% 상속이나 증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주택조합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의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3.8%의 세율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택조합 등이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조합원이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합원은 얼마? 2.8% 원시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하는 걸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납세지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소재지라고 하는 거. 지방세는요,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국세라고 하는 것은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정부에다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 서울에 살고 제주도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굳이 제주도에서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어떻다? 제주도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방세는요,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재산세일 때도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납세지라는 개념까지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내용. 자, 신고 납부라고 해서 60일에 6개월.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출제하기 애매해. 박스형 문제를 갖고만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원칙에 해당이 되고 예외라고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 뭘 가지고? 특례 조항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 박스형 괄호 넣기 문제로 구성할 때는 어떻다? 이게 60일에 6개월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문제는 다 특례 조항을 갖고 출제하다가 한번 괄호 넣기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60일에 6개월이라고 해서 자 볼까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사람 사실상 취득했을 때 그 취득한 날로부터 얼마? 60일 내에 그 산출세액 등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네요.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안 돼요. 그래서 괄호 넣기 문제로만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나 체크해 드렸고요. 자, 특례 좀 볼까요? 자,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별거 아니고요. 이런 식이죠. 지금 5월 1일 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얼마? 60일 내에 취득세 납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60일까지 안 가고 먼저 한 5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먼저 당연히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법에서 흘러가는 얘기로 나오는데 뭘 해야 되냐면 취득세 신고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해야지 어떻다고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로 등기하는 날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표현만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관서에 이 문제에 등기 등을 접수하는 날까지 어떻다? 바로 미리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뒤에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요 정도 기본 이슈가 되겠고요. 자, 보통징수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될 사안인데 잘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 가산세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외웠던 거 다시 한번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사기 등이 매기 되면 얼마? 100분의 40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념을 설명드렸었고요. 다만 이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고가의 가산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해서 앞에서 우리 가산세 할 때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될 사안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사기는 없다. 그러면 20%의 가산세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납세 고지세 얼마 취득세 12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산세에 관한 부분. 여기서는 이제 사실 중요하지만 아니죠. 총론에서 논의할 게 무신고 가산세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요 근래 안 나왔는데요. 중가산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단순히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악질적인 놈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 미신고 전매라고 해서 신고 납부도 안 하고 전매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을이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한 날부터 얼마?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될 것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병이라는 사람한테 신고 납부를 안 하고 병한테 전매를 했다.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해. 자, 뭐가 이루어진다?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을하고 병하고 맞짱을 뜨거나 등등등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병이 고백을 해버린 거야. 얘가 미신고 전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확 까발겠다고 쳤을 때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다. 미신고 전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어디까지 매각까지 한 경우에는 산출세에다가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까지 합치게 되면 2배 내야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가볼까요? 아까 원래 내야 될 취득세가 100만 원이다. 근데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가산세 사기가 없다 할지라도 얼마?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20만 원 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미신고 전매까지 했다.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게 되면 산출세 100만 원 얼마?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그래서 결과적으로 2배 취득세를 시에를 맞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미신고 전매. 이게 23인가 24일 때 마지막 구성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걸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16년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면 23회, 24회 요때까지 그냥 미신고 전매로 무조건 한 문제를 구성을 할 정도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최근 문제에서는 그런 출제가 좀 더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거 미신고 전매를 하다 걸리게 되면 얼마? 100분의 80 산출세액의 8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가산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그리고 장부 미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자,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산출세액의 얼마?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자,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해서 이게 조금 힘들어요. 뭐가 어렵냐면 이게 앞에서 100분의 80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제 자꾸 마음이 100분의 20으로 가. 꽉 채우고 싶어. 아니, 마음이 그렇다고 숫자가 이제 출제를 할 때도 100분의 10을 100분의 20 이렇게 던져놓게 되면 자꾸 이제 아기가 자꾸 맞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부 미보존 이렇게 가셔야 돼.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국외 판법 공검해서 법인의 장부로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편으로 삼는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의 장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접근해달라고. 그래서 법인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분식회계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 등등등 또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의 장부는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미보존 하게 되면 얼마?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꾸 거슬려 자꾸 하면 할수록 80에 20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80에 10이라고 해서 이게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보통 징수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지문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첫 번째 박스 보니까요.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해서 아주 어려웠던 그런 질문. 근데 저 중요한 건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왜 틀렸냐면 준부동산이라는 범주로서 업권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뭘 골라라?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구성할 때 억지로 업권을 제외한이라고 해서 제가 교재에다가 취득세 본문을 보니까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해서 괄호 열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아주 지저분하게 구성했던 그런 문제 구성이 됩니다. 해서 부동산 등의 범주는 모두 포함된다. 어업권, 광업권도 포함이 된다. 어업권은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어업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 한다? 광업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광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되게 짜증나는 질문. 근데 이런 문제를 가실 때 자꾸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답이 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이 지문이 옳은가 틀린가로 가버리면 이렇게 함정 파놓게 되면 자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해서 자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을이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해서 요 회가 아예 사례 문제를 구성해서 어려웠었는데 자 가볼까요? 지금 원래 갑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간자 이 건물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등에 등록이 돼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갑이 건축법에 따라서 자 건물을 신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그런데 갑이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누가 채권자 을이 뭘 할 게 빤히 보여. 가압류 이런 거 해가지고 경매 붙일 게 빤히 보니까 모른 척 짱 박혀 있습니다. 그때 채권자가 대위에서 다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런 거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도 다 나중에 촉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자가 다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같이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취득을 했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누굽니까? 갑이 취득을 한 거죠. 바로 신규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갑이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등록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등록의 명의인이 어떻다? 바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살펴보셨고요. 자, 좀 어려웠던 사례 문제입니다. 3번 질문요.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어떻다?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4번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어떻다?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등기를 신청하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국 누가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이미 이 사람 사실 취득을 했던 사안이죠. 원시취득. 건물을 완성했으면 이미 갑이 취득을 했던 것이고 등기 명의가 당연히 갑이 될 텐데 그때도 당연히 갑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해서 요 정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별 쟁점 안 되고요. 옆에 3회 때 관련 기출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골 때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뭐 풀어서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출제가 되는 얘기인데, 자, 답 가리고 한번 찍어보셔야 돼. 이걸 찍어보셔야 되는데, 자, 1번 볼까요? 지방세 기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을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감도 못 잡혀요. 1번 질문 보니까요,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 거, 2번 질문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무한 책임 사원, 한 명에서 합자회사 이런 데는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해서 이게 회사 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무한 한 명회사, 합자회사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떻다? 그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이 어떻다?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왜? 법인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안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받아내야지.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 당연히 그렇고 2번 질문에 이게 아까 과점 주주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죠. 과점 주주. 그러니까 부동산, 법인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취득세를 안 내고 버티고 있다고요. 법인을 뭐 때를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인을 구속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는 과점 주주한테 어떻다? 세금을 뜯어내겠다. 이런 식의 취지. 3번 지문 보니까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답은 3번인데요. 아까 우리 설명드렸던 개념이죠. 과점 주주가 뭐냐라고 하는 거, 100분의 50 초과라고 하는 거. 100분의 50 초과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과점 주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얘는 과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2차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법인이 안 냈을 때 강제로 뺏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3회 때 나왔었고 이런 문제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왜? 지금 이런 유사한 문제는커녕 아예 안 나오고 있다. 24, 25, 26, 27, 28, 29, 30까지 지금 이제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이걸 이제 굳이 여기다 배치한 이유는 과점 주주와 관련한 그 정의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4번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의 배우자. 이 사람, 그러니까 부인 이름,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을 다 빼돌려놓고 법인에서 취득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럼 과점 주주한테 쫓아가야 되는데 과점 주주도 개털로 만들어놨어. 아무 재산이 없게 만들어놨어. 배우자한테 다 빼돌려놨다. 그럼 배우자한테 가서 어떻게 한다? 세금을 받아내겠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에서 1번하고 5번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상법에서 한 명에서 합자회사까지 예시를 하기 때문에 손대기 어려운 문제. 지금 이제 이걸 굳이 읽어드리는 취지는 뭐냐면은 시험 문제 보실 때 택도 없는 문제들이 가끔 나온다. 우리가 세법이라는 게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4문제 정도에서 5문제가 손대기 어려운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거는 어떻게 공부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해서 답은 지금 몇 번? 자,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신고납부에 관한 지문 4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지문 하나밖에 없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틀렸죠?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보통 징수가 맞지만 취득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납부의 방법에 따르게 된다. 자, 그 밑에 관련 기출문제 아까 납부 기한 얘기가 나와 있죠. 해서 이게 항상 예외 파트 여러분 교재 좀 이따 41페이지 보면 지문 더럽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지문 형태를 구성을 하고 4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은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부터 얼마? 60일 이내.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자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고 납부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0일에 6개월이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요. 자,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드물게 나오고요. 자, 하여튼 뭐 상속 나왔으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거 60일에 6개월 뭐 다른 것들은 거의 이슈로 삼을 게 안 될 것 같아요. 자, 상속 개시일에 속한다는 말일 요것도 하나 이제 이 문제를 더 더럽게 구성을 하게 되면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의 말일. 만약에 5월 4일 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5월 31일 기준으로 얼마?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자, 첫날 아닙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썩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 지금 사실 16년도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게 60일에 6개월. 괄호 넣기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지문 한번 볼까요? 지금 1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지문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잖아요. 등기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표현만 살짝 바뀌었어요. 이 차이를 가지고 시험 문제 쟁점 안 삼으니까 흘려보내실 것. 왜? 이 등록면허세도 비슷한 구조인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제 언제까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 하기 전까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혼용해 쓰이고 있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할까? 더 중요한 건 답이 안 된다는 거죠. 2번 질문이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틀렸죠? 등기 등록자 접수하는 날까지 미리 어떻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 등록 관세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구직에 통보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런 얘기죠. 지금 등기를 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기를 하러 왔어요. 자, 그럼 등기를 받아주긴 준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취득세 안 내고 왔으면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제나 큰 쟁점 안 돼요. 이런 것들 답 안 돼요. 답 안 돼. 답 자체가 될 수가 없다.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을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여기까지가 던져주는 질문. 가산세까지는 어떻다고요? 이미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거기서 다루는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출제 포인트 뭐가 돼야 돼? 중가산세, 미신고 전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 100분의 80, 장부 미보존이라고 하는 얼마? 100분의 10이라는 중가산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죠. 그래서 5번 질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 60일 내 산출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서 신고 납부한다 해서 거기 보게 되면 지금 토시를 바꿔치기 했어요. 중간에 과려고 가산세 포함 나와 있죠? 근데 본문 보면 가산세 제외라고 되어 있죠? 본문 변경 신고 납부의 네 번째 줄인가 다섯 번째 줄에 과려고 가산세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미친놈들이 이제 쌍욕 나오게 진짜 4번 지문에 중간에다 가산세 포함이라고 이렇게 장난을 그죠? 그 5번 지문에 가산세 포함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렵다고요. 더럽게 어렵다고. 이걸 우리가 가산세 포함 제외까지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답이 안 되니까. 지문 5번에 가산세 포함이 틀렸다고요? 가산세 제외라고 해야지 옳은 표현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이걸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왜? 가산세 포함 제외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쫓아가야 돼. 근데 16년 동안 한 번 말장난했던 문제. 그러니까 교재 보면서 본문 보면서 법조문은 가산세 제외인데 가산세 포함이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소위 이해를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게 답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시험 지문 중에 한 2개쯤은 걔 짜증나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이 파트에서 답을 뽑을 수 있다면 바로 중가산세 미신고 전매 얼마? 100분의 80. 자, 장부 미보전 얼마? 100분의 10에서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가서 봅니다. 그래서 1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한 경우 이미 팔아버렸죠? 미신고 전매 이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걸 숫자를 100분의 50. 자, 사실은 이게 25일 때가 마지막 질문 구성되는 그전에는 아주 미루 말하기가 좀 심할 정도로 토시를 계속 바꿔치기면서 답을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려 한 경우 이렇게 안 된다고. 매각한 경우에 처벌을 하는 거지 매각하려 한 경우 뭐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다고. 왜? 이 파트가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유행한 영역이다 보니까 하도 많이 내니까 지난번 문제랑 좀 다르게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시 갖고 계속 장난쳤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25회 때가 마지막 구성이 되고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는 내면 아주 심플하게 31회 때 이 파트를 낸다 한들 벌써 6년 전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자 이걸 무작정 외우는 사람을 제외하고 아주 오랜만에 내는 파트 미신고점이 얼마? 100분의 80. 2번 점은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고와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100분의 10 옳은 표현. 그리고 세 번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해서 중가산세 100분의 10으로 한정해야 되죠. 가산세도 틀린 거죠? 가산세도 틀린 거고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이런 거 아까 100분의 20이라든가 사기가 매기가 되면 100분의 40 이런 얘기고 이건 중가산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어차피 숫자가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25회 때가 마지막 구성이 되는데 당연히 미신고 전매, 장부 미보존은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관한 주제. 이번 순환 때는 그 취득 시기만 생략을 했고요. 나머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등록 면허세 아주 짧은 주제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 설명드리겠습니다.